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UFC 301 대회에서 조제 알도 선수의 그 복귀전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조제 알도는 조제 알도였죠. 알도는 알도였습니다. 정말 멋진 기량을 선보여줬고 확실한 승리를 거뒀는데 1라운드 초반에는 저는 알도의 타이밍이 그렇게 잘 잡힌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복싱에서의 그 리듬이 제가 약간 걱정했던 부분이 그대로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종합격투기의 타격거리가 한 이 정도 길다고 한다면 복싱 거리가 좀 더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알도고 이쪽이 마르티네스면 알도가 이 거리에서 좀 이렇게 붙고 싶은 거예요. 더 여기에 와서 게임을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오면 상대 빠지면서 툭툭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종합격투가들이 좀 복서들이나 킥복서들하고 할 때 거리를 좀 더 길게 잡고 싸우는 종합격투가들이 아웃파이팅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정도 거리에서가 아니라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자꾸 들어와야 돼. 그럼 상대가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거기 들어가서 좀 싸움을 시작하고 싶어 했고 마르티네스가 뒤로 좀 빠지는 리듬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라운드 중반 이후부터는 흐름을 쭉 회복을 해서 2라운드부터는 확실히 잡았던 것으로 보여요. 원래 평생 복서로 살다가 MMA 선수로서 시합을 뛴 게 아니라 평생 MMA 선수로 살다가 복서로 잠깐 외도했다가 다시 격투기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레전드로서 종합격투가로서의 리듬이 다 살아있는 거죠. 그걸 또 활용을 하면서 이제는 여기서 좁혀서 싸우려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스타일대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펀치를 쓰는 거죠. 펀치도 쓰고 킥도 쓰고 여기서 왔다 갔다 상대가 움직이면 또 빠졌다가 상대가 또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자유자재로 타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다 나왔고 마르티네스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경기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 이건 쉬운 상대를 UFC 측에서 던져준 게 아닙니다. 지난번 그 아드리안 야네즈와의 대결 때 보면 야네즈의 다리를 거의 박살을 내면서도 근데 야네즈가 중간중간에 야네즈도 잘하는 선수니까 최대한 고통을 참으면서 펀치로 반격하거든요. 그때 마르티네스 모습 보면서 다 받아냅니다. 커버링으로 받아내고 흘려내고 다 하는 실력이 되게 좋은 선수인데 이번에는 알도의 공격에 좀 반응을 못하는 너무 빨라서 알도가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었고 3라운드에 알도에게 마르티네스가 좀 들이댔었죠. 저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보여요. 안 그러면 그냥 좀 더 무난하게 점수로 졌을 텐데 마르티네스가 들이댔는데 결국 들이대다가 어퍼 훅이었죠. 그 카운터 제대로 터지면서 마르티네스 다리 풀렸고 그 다음에 알도가 테이크다운 만들어서 그라운드로 가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WEC 시절 같으면 진짜 가서 그냥 KO 시켜버렸을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알도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더 안정적인 승리를 위한 길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번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확실히 웬만한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재면서 하는 타격전 그런 약간 되게 높은 페이스 말고 어느 정도 탐색도 하고 공격도 해봤다가 또 재기도 해봤다가 상대 공격 받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런 타격전으로는 조제 알도를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알도를 그렇게 쉴 때 쉬도록 놔둬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렇다고 3라운드 때처럼 마르티네스가 했던 것처럼 들이대면 다 되느냐. 마르티네스가 이번에 또 보여줬죠. 그렇게 들이대도 알도가 카운터 공격을 갖고 있다는 거 확실히 보여줬고 과거에 체드 맨데스가 2차전 때 되게 상당히 경쟁력 있는 시합을 보여주긴 했지만 역시 알도보다는 한 발 뒤진 상태로 경기를 하다가 결국은 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보면
결국은 알도의 흐름이었던 거죠. 알도를 못 쉬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결국은 알도가 때릴 때 때리고 쉴 때 쉬고 중간중간 좀 그 흐름 깨고 멘데스가 과감하게 들어가면 알도가 또 한 번씩 이렇게 몰아치고 카운터 내서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또 멘데스는 계속 못했고 이번에 마르티네스하고 흐름이 비슷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역시 이걸 깬 사람들은 맥스 할로웨이나 표트레안 결국은 알도가 쉴 만한 찬스를 안 주고 계속 볼륨으로 가서 들이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알도가 조금씩 특히 중반 넘어서서 장기전으로 갔을 때 분명히 체력이 약점이거든요. 조지 알도는. 어찌 보면 이 점은 코너 맥그리거와 비슷합니다. 맥그리거는 진짜 그 특유의 그 왼손 펀치에 왼손 스트레이트의 몰빵, 길고 빠르고 타이밍 좋고 파워 좋고 다 갖추고 있고 조지 알도 맥그리거만한 그런 사기 파워는 없다고 해도 그 폭발력, 탄력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결국 둘 다 체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분배를 좀 배분을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좀 채웠다가 다시 연료를 채웠다가 그거 써서 움직임했다가 또 채웠다가 이런 타이밍을 안 주고 완전 막 정신없이 밀어붙일 때 좀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과거 우리가 맥스 할로웨이나 표트리안 등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지만 역시 그들처럼 누구나 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거 아니면 예전 메랍 드발리시빌리 방법밖에 없죠. 지루하게 그냥 케이지에 잡아놓는 거. 과거 제가 해설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볼카노프스키도 좀 비슷했거든요. 결국 테이크다운 메랍 드발리시빌리 전 때는 16번 테이크다운 시도 다 막아냈었죠. 근데 케이지 쪽에 몰아놓고 아주 조금은 지루하게 이긴 건데 그런 방법 외에는 알도를 잡을 수 없다는 거 확실히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보가 어찌 될지 좀 많은 팬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UFC에서 좀 남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UFC에서 다시 챔피언을 향해 좀 달리는 거 충분히 경쟁력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체력적인 부분은 제가 보기엔 늘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부족한 그냥 제 사견일 뿐이지만 마지막에 테이크다운 시킨 다음에 알도는 저희가 눈으로 보고 와 열광하고 분위기가 알도 쪽이었잖아요. 와 멋있다 이러면서 대단하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알도는 저희가 보는 것보다 굉장히 지쳐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되게 힘들었던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쟁력이 오히려 있다면 UFC 외에 딴 단체 가는 거는 조지 알도도 그닥 의미를 느끼지 못할 거고 결국 MMA 할 거면 UFC에서 다시 챔피언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 부분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좀 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UFC 팬으로서 또 UFC 해설자로서 당연히 좀 바라는 바이고 저는 복싱으로 가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복싱으로 가서는 물론 그 넷플릭스 복싱 이벤트 제이크 폴 대 마이크 타이슨 이 대회에 출전한다든지 또 메이웨더와의 복싱 경기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거의 성사가 됐었다고 했는데 그런 복싱 경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UFC에서 활약을 하면서 좀 거기에 대해서 UFC 측과 이번 새로운 계약을 협상을 하면서 좀 더 그런 데 대해서 오픈을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서 병행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전 하지만 전문 복서로 가서는 전혀 저는 조지 알도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지 알도 물론 잘하죠. 너무 잘하는데 복싱하고 MMA가 완전 다른 세계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너 맥그리거도 계속 복싱을 해서는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문제가 아니라 전문 복서들을 이기기 어렵고 그나마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여러 이 케이스들 중에 프란시스 은가누예요. 그건 은가누가 특별히
되게 뭐 테크닉적으로 뛰어나서라기보다는 헤비급이잖아요. 헤비급이고 파워가 너무 이건 비상식적으로 은간우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는 은간우가 가능성이 그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은간우도 사실 전문 복서들하고 쭉 이제 하게 되면 쉽지 않고 다른 선수들은 더 힘듭니다. 조제알도 진짜 저는 그 조제알도의 복싱 경기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그냥 평범한 복서 같이 보였을 뿐 특별한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알도 같은 경우는 평생 또 해온 게 킥을 장착한 상태에서 본인도 공격을 하고 되게 원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면서 타격 꽂아놓고 이런 것들을 한 거라서 거기서 하나 복싱 주먹만으로 싸워야 하는 세계로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간 상태에서의 복서들만의 그 수싸움이라든지 페인트 동작 다양한 수싸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몸 동작도 좀 복싱에 맞게 쓰고 깔아놓고 함정 깔아놓고 막 때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복서들에 비해서 조제알도는 복서로서 보면 너무 정직해 보이고 그냥 너무 수가 없어 보여요. 너무 그냥 몸은 잘 움직이는데 뭐 없어요. 막 움직이고 있다가 빡빡빡 지금 치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오히려 MMA 쪽에서는 킥도 있고 뭐 레슬링도 있고 또 페인트도 복싱 거리 안에서의 페인트만 거는 거는 의미가 또 MMA 오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거리 바깥으로 나가서 움직임 살려주고 하다가 갑자기 치고 들어가고 이런 것에 되게 능하거든요. 과거에 보면 미르코 크로캅 선수가 K1에서는 어네소스나 피터 하츠 같은 사람보다 그 K1 무대에서 킥복싱에서의 컨비네이션이나 이런 복잡한 싸움에서는 뒤졌어요. 근데 MMA로 가니까 하이킥 되게 빠르죠. 세죠. 그리고 하이킥도 호쾌하게 되게 빠른데 위로 올라가서 뚝 떨어지는 하이킥이죠. 훨씬 잘 맞은 거예요. MMA에. 근데 K1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히려 MMA 쪽으로 갔을 때 포스가 크로캅은 뭐 K1의 기존 강자들과 MMA 말고 K1으로 붙었을 때는 그렇게 잘 경기가 안 풀렸었거든요. 저는 알도도 종합격투기에서 타격을 할 때 빛이 제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복싱으로 가면 그냥 저는 되게 평범한 복서로서 뭐 그냥 그저 그런 상대들과 주먹을 섞고 승패 주고받고 하다가 마무리할 거라고 봐요. 물론 실력하고 상관없이 그냥 소위 셀레브리티 복싱이라고 그러죠. 유명인 복싱 이런 걸로 해서 돈 버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벌고 거기서 좀 부를 챙기고 이러는 거는 당연히 환영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워낙 또 진지하게 접근하는 사람이다 보니 아예 예전에 마이클 조던이 그 농구 스타였다가 야구에 도전을 한 것처럼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한 것처럼 조제알도가 만약에 복싱으로 도전을 한다면 이거는 되게 결과가 좋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역시 종합격투기의 레전드지 똑같이 복싱의 레전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조제알도 선수가 UFC에 다시 계약을 해서 벤텀급 챔피언을 위해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제 개인적 바람입니다. 어제 해설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션 오말리 대 조제알도 저는 이 대결을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국내 우리 UFC 팬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기면서 해설하고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무쪼록 UFC 측과 좀 얘기가 잘 돼서 계약을 연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